비거리표의 실전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신입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선서브를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그 교육이. 자, 경력들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경력분들은 분명히 1, 2번 홀에서 그 4명의 손님의 특징들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쌓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손님은 자세는 좀 이상하지만은 가운데로 똑바로 날리시는 분이네. 이 손님은 약간 드라이브 각도가 높긴 하지만은 약간 페이드를 구사해서 200m로 보내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7번 아이언으로 140m를 보낸 사람이야. 이 사람은 56도로 80m를 치시는 분이네. 이런 데이터를 쌓는다라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1, 2번 홀이 지나고 나서 3번부터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서브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손님이 그전 홀에서 7번 아이언으로 140에 남았을 때 7번 아이언으로 쳤어. 그러면은 한 3번, 4번 홀에서 130m가 남았어. 그러면은 8번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손님이 한 100에서 120m 사이 남았어. 그러면 피칭이랑 9번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선배 캐디들도 1, 2번 홀에서는 집중해서 이 손님들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클럽볼 비거리표를 모르면은 선서브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손님이 7번 아이언을 140 쳤다고 했을 때 8번으로 130 치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거리표를 좀 머릿속에 숙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일을 해야지 선서브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홀맵지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내가 그래, 비거리표는 알고 있어. 남자 200m 쳤을 때 7번으로 140m 치고 샌드위치 56도 가지고 80m 치는 건 알겠어. 근데 나는 홀맵지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 신입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홀은 화이트티에서 360m 파4홀입니다. 그리고 거리 말뚝은 여기에 100m. 그리고 여기에 150m. 자, 150m. 그리고 파4니까 200m 말뚝은 없겠지만 그냥 임의로 그려보자면은 한 요 정도쯤이 200m 정도가 될 거예요. 200m. 자,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자, 일단은 여성 고객님은 빼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자, 360m에서 이 홀에서 IP 지점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남자 아마추어 비거리가 200m이기 때문에 360에서 200m를 뺀 160 남는 지점. 자, 여기가 IP 지점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이거는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IP 지점이 될 거예요. IP 지점.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그랬을 때 여기 160 남는 지점이 IP가 되는구나. 이걸 눈으로 익히시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팁박스에서 봤을 때 첫 번째 벙커와 두 번째 벙커 사이에 보통은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형지물들 같은 거를 이 홀맵에 대한 지형지물을 숙지를 잘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자, 클럽을 전달할 때 중요한 거. 자, 남자분이 드라이버로 200m를 쳐요. 그러면은 우드로 200m 이상을 칠 수 있겠습니까? 못 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 벙커, 첫 번째 벙커를 기준으로 요 뒤에 공이, 미스샷이 나서 요 뒤에 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우드 UT를 사용한다는 소리예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클럽을 사용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가 100m 말뚝이니까 한 요 지점이 80m 남는 지점이 될 거예요. 요 세 번째 벙커. 요 세 번째 벙커 선상이 80m 남는 지점이란 소리예요. 그럼 아까 말했죠. 200m 드라이버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샌드 웨지 또는 56도 웨지 가지고 몇 m 친다고? 80m 친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짧게 칠 수 있는 클럽은 없기 때문에 이 안에 공이 떨어진다라면은 여기서는 샌드 웨지 또는 56도 웨지를 사용한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중요한 거. 요 사이에 있는 공만 우리가 거리를 불러주고 여기서 클럽을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 개념이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가 90m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100m 남는 지점, 여기가 110m 남는 지점, 120,
130, 140. 자,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150m 거리 말뚝이 있으니까 150. 그리고 여기가 160, 170, 180, 190, 2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벙커 80m 남으니까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샌드 웨지야. 그러면은 여기 80과 90 사이에 남으면은 A 어프로치 웨지 또는 52도 웨지를 사용하겠어. 그리고 100m 남는 지점 여기서는 피칭 또는 52도를 사용하겠어. 110m 남는 지점에서는 피칭 또는 9번을 사용하겠어. 그리고 120m 남는 지점에서는 9번 피칭 또는 뭐 8번 사용하겠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벙커, 자, 요 벙커는 140 남는 지점의 벙커니까는 7번 아이언 또는 8번 아이언을 사용하겠어. 그리고 150m 거리 말뚝에서는 6번 아이언 사용하겠어.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벙커를 기준으로 7번 아이언을 사용하겠구나. 그럼 이 벙커를 예를 들어 비거리를 많이 내시는 분이 이 벙커를 넘겨서 여기에 공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7번 아이언보다 더 낮은 아이언 8번 또는 9번을 사용하겠다. 이거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 뒤에나 요 앞에 공은 어차피 정해진 클럽을 쥐어주면 된다. 그리고 정확한 거리는 나중에 불러주면 된다. 이게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형 지물들을 이용해서 요 두 번째 벙커는 7번 아이언을 사용하는 곳이구나. 그러면은 이 벙커를 넘어가면은 8번, 9번 피칭 정도를 사용할 것 같아. 그리고 이 벙커 뒤에 그 전에 떨어졌으면은 6번 아이언 또는 5번 아이언 좀 긴 클럽을 사용할 것 같아.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신입분들은 이걸 적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분명히. 자, 그러면은, 자, 다른 홀맵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내리막 파포홀입니다. 내리막 파포홀. 자, 내리막 파포홀이고, 화이트 티에서 내리막 다 감안해서 10%를 감안하는 내리막 파포홀이라 보시고, 화이트 티에서 320m. 내리막 싹 다 감안해서 320m죠. 그러면 실거리로 거의 350m 정도 될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자, 일단 거리 말뚝부터 그려 보겠습니다. 자, 요게 100m 거리 말뚝, 요게 150m 거리 말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320에서 200을 빼면 120m 남는 지점. 요쯤 어디에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기가 IP 지점이 되겠죠. 그죠? 근데 왜 내리막 설명을 해드리냐면 이런 내리막 홀에서는 조금만 집중해도 공이 떨어져서 굴러서 멈춰서 저 공이 어디쯤 위치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입분들이.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200m를 딱 쳤어. 그러면 한 요쯤 떨어져서 런으로 굴러서 이 근처에 떨어질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때 자, 150m 말뚝 근처에 떨어졌다라는 거는 10% 내리막을 감안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35m가 남는다라는 소리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자, 이 두 번째 벙커가 기준이 됩니다. 자, 135m에서 뭘 치겠어요? 8번 또는 7번 아이언 사용할 거죠. 그죠? 남자 고객님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 벙커를 지나갔다라는 소리는 9번 아이언 또는 8번 아이언 또는 피칭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리막 홀에서 공이 어디 떨어지는지 정확하게 보고 이 지형 지물들을 이용해서 첫 번째 벙커, 두 번째 벙커 사이 선상에 공이 떨어진 것 같아라고 하면은 이 벙커가 135m 남는 벙커니까 이 뒤에 떨어졌다는 소리는 이 고객님은 6번 아이언 또는 7번 아이언 정도는 사용하실 것 같아라는 걸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내리막 홀에서 먼저 연습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신입분들은. 평지나 오르막 같은 경우에는 공이 떨어져서 숨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런 내리막 홀에서는 그래도 공이 멈춰서 숨는다고 해도 이런 맨홀들이 존재를 한다라면은 이런 맨홀들 근처에 있을 거다라는 감은 잡으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여기에 맨홀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가 135벙커니까 이 맨홀은 한 145 정도 되는 맨홀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145 맨홀에 떨어졌어. 그러면 이 손님은 145m 정도가 남은 걸 거니까 6번 아이언 또는 7번 아이언을 사용할 것 같아. 이렇게 감을 잡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홀맵지를 가지고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파5홀입니다. 평지고 화이트 티에서 490m짜리. 그리고 자, 거리 말뚝을 먼저 그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100m, 150m, 200m 말뚝. 100, 150,
200. 자, 이랬을 때, 자, 490m에서 200m 치면은 290 정도 남은 지점이 떨어질 거예요. 여기가 IP 지점이 된다라는 소리겠죠? 그러면은 이 파5를 설명하는 이유, 아까 설명해드렸습니다. 290m가 남으면 이 손님이 뭘 사용하겠어요? 드라이버로 200밖에 못 쳤는 고객님이 우드로 290을 때릴 수 있겠습니까? 못 때리겠죠. 그러면 결국 투혼이 불가능한 홀입니다. 그러면은 고객님이 남은 거리 290m입니다. 무슨 클럽을 갖다 드릴까요? 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고객님이 페어웨이에서 가장 길게 칠 수 있는 클럽이 우드인지 유틸리티인지 또는 롱아이언인지를 파악했다가 이 클럽을 먼저 드리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는. 그러면 결국 내가 드릴 수 있는 거는 200m 드라이버를 친다라고 가정했을 때, 아, 내가 이 손님한테 클럽을 바꿔줄 수 있는 구간은 요 구간밖에 없구나. 이 구간에서 내가 거리를 불러주고 이 클럽을 전달해야 되는구나.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서는 어프로치 웨지를 사용하겠구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요 구간과 요 구간은 결국은 그냥 클럽만 전달해드리면 돼요. 그리고 가서 정확하게 고객님 60m 남았습니다. 50m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제 신입분들도 느꼈을 거예요. 아, 내가 이 네 분을 거리를 계속 불러주면서 하나하나 거리를 불러주면서 이 클럽을 갖다 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구나.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플레이하는 게 불가능하구나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선배 캐디가 일하는 걸 따라 동반교육이라고 하는 그 교육을 따라 나갔을 때 와, 저 선배는 어떻게 저렇게 여유롭게 네 개의 공을 다 하면서 어떻게 컨트롤하면서 케어를 해내지?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거리를 부르고 클럽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한두 명 또는 세 명의 손님을 미리 클럽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클럽을 두세 개 정도 지어주고 고객님 가서 정확하게 거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면은 클럽을 지어줘서 본인 공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딱 옆에 카트를 세워서 고객님 뒤에 있는 공은 몇 메타 남았습니다 하면은 그 가지고 갔던 클럽 두세 개 안에 칠 클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클럽을 가지고 플레이를 바로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그 고객님 네 분을 케어를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결국 FM대로는 거리를 부르고 거기에 맞는 정확한 클럽을 전달해가 FM이지만 나중에 일을 하면은 그렇게 일을 하면은 정해진 시간 안에 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저 위치에서는 보통 저 클럽을 사용할 것 같아. 저 정도 위치에서는 보통 이 클럽을 사용할 것 같아. 이런 정보들을 1, 2번호로 해서 이 고객님들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으로부터는 이런 선서브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 선서브의 정의는 뭐냐 하면은 거리를 불러주면서 클럽을 갖다 줘. 이게 아니라 일단은 저 지점에서 무슨 클럽을 쓸 것인지를 먼저 파악한 후 그 클럽을 갖다 드리고 나중에 그 근처에 가서 그 고객님이 플레이하기 전에 몇 메타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선서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입들은 잘못 알고 있죠. 그죠? 선서브. 거리를 저기 정확한 거리를 불러주면서 하나의 클럽만 주면 이게 선서브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선배 캐디들도 절대로 저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공 떨어지는 것만 보고 하나의 클럽을 전달해주는 캐디는 극히 드물 겁니다. 일단은 두 개의 클럽을 먼저 지어주고 저 정도 떨어졌으면 이 두 개 안에 해결이 될 거야 라는 식으로 고객님들한테 전달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분들은 명심하셔야 될 게 거리 정확하게 불러주고 싶어. 여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집착 진짜 버리셔야 돼요. 한 분한테 거리 정확하게 불러주면 뭐합니까? 나머지 세 분이 거기서 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거리를 불러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신입분들의 실력을 가지고는 정확한 거리를 불러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린의 모양에 따라서, 그린의 폭에 따라서, 앞핀, 중핀, 백핀의 그 위치에 따라서 거리가 5m, 10m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정확한 거리를 부르겠어요? 그런 특징조차 모르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여유가 됐을 때는 정확한 거리를 부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정확한 거리를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를 불러야 되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셔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먼저 저 지점에서는 이 클럽을 드리면 될 것 같아라는 이 감을 먼저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다 보면 점점 여유가 생겨서 저 공은 정확하게 저 정도 남았겠구나라는 정확한 거리가 머릿속에 박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설명이 좀 많이 길었는데,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